첫 번째 시간에는 펌프, 배관, 스프링클러 이쪽. 두 번째 시간에는 기타 이제 수계, 연결 살수나 연결 송수가 또 포, 그리고 가스계까지 두 번째 시간에 좀 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전기 일반하고 전기 설비 쪽하고 아마 좀 그게 네 번째 시간까지 좀 넘어갈 것 같고요. 네 번째 시간 전기 못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현 쪽 하고 다섯 번째 시간에는 앞에 좀 밀리면은 밀린 거 해소하고 그 다음에 그 특수공간에 대한 최근에 이제 화재안전 기준 시행되는 거 그거 자료 출력해가지고 좀 같이 한번 좀 그거 한번 좀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수계 설비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물에서 출발해서 가압 송수 장치를 통해서 소흡 장치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배관을 통해서 스프링클러면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이면 노즐, 이러한 어떤 그 말단의 어떤 방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방수장치 이런 뭐 간단한 구성이죠. 기본 구성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이 펌프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펌프. 그 다음에 이제 배관에 대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배관하면 동파의 문제라든지 또 부식의 문제, 그 다음에 제일 하는 게 아마 좀 배관하고 제일 또 머리 아픈 게 이제 내진 쪽일 겁니다. 물론 내진은 펌프라든지 모든 수조 다 이제 내진 설계를 했을 때 내진을 적용하지만 특히 이제 좀 배관 쪽이 아무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진에 있어서 배관 쪽은 좀 신경이 좀 쓰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밸브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한 밸브들이 있잖아요. 밸브들. 좀 한다면 배관은 볼까요? 그럼 배관. 배관의 동파의 문제. 그 다음에 내진의 문제. 부식의 문제. 또 배관을 매달고 지지하고 하는 어떤 그 시공의 어떤 배관 시공의 어떤 방법들 그런 것들도 있겠죠. 시공 기법 기술 이러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수조. 자, 펌프 쪽을 한번 볼게요. 펌프 쪽. 펌프라고 하기보다는 펌프는 일종의 가압 송수 장치 일종이죠. 가압 송수 장치. 압력을 가해서 물을 보내는 장치. 결국은 수계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은 어떻게 여기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갈 거냐, 얼마를 보낼 거냐라고 하는 압력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여기에 물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1분에 80리터, 헤드 하나에 80리터 나가죠. 기본, 예? 80. 네, 80리터라면 우리 페트병 1리터짜리 80개가 헤드 하나에 쏟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 안에 어느 정도 헤드 하나에서 물이 쏟아질 거라고 상상이 좀 되시죠? 최근에 이제 이따가 오후에 창고 설비의 화재안전 기준이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창고 설비에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세요? 창고 설비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 거기를 보면은 거기는 라지 드랍 헤드라고 하는 걸 쓰도록 하고 있어요. 스프링클러 라지 드랍. 창고 쪽은 라지 드랍 헤드를 아까 라지 드랍 헤드라고 하는 것은 K값이라고 해서 이
여기에서 나오는 오리피스, 작은 구멍, 오리피스의 어떤 구경에 따라서 나오는 물의 양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오리피스 사이즈에서 물의 양을 결정해 주는 그 결정된 어떤 뭐 수치화시킨 값이 K값입니다. K값이 여기는 일반 80짜리를 써 보통 표준형 헤드는 80짜리를 써지는 라지더라고 160을 씁니다. 자, 근데 여기 물이 나오는 것은 유량은 시간당 얼마만큼 물이 나올 거냐. 시간당의 개념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이 있고, 물론 이제 유량을 할 때 보통은 유량은 시간당 최적으로 따라 이 최적 유량, 시간당 얼마 최적이냐. 근데 가끔씩 시간당 몇 킬로냐라고 하는 이 질량 유량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유량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Q라고 하면 이 최적 유량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시간당 부피 얼마만큼 나갈 거냐. 이 Q는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만큼 최적이 나가. Q는 이 K값 루트 P 압력 이 물이 시간당 나가는 물의 양을 결정을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펌프에서 제고 맨 이 압력은 여기서 대기압으로 눌러주는 부분이 있죠. 이 대기압에다가 이 대기압을 에다가 펌프가 주는 압력, 가속수장체가 주는 압력, 두 개의 압력을 여기에 플러스 P를 합한 압력이 그 전체 이 압력이 배관을 타고 가면서 낙차에서 압력 까먹고 배관 맞아서 까먹고 최종 여기에 남아있던 게 이 P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 K값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 이 물이 나가는 그 구멍의 어떤 이 면적, 오리피스 면적, 그 면적이거든요. 면적과 압력이 결국 유량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가속수장체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압력을 공급을 하느냐가 이 설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압력의 문제가 이제 제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가속수장체 네 가지 종류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수장체의 펌프는 다시 모터에 의한 펌프, 전동기 모터. 그 다음에 엔진 펌프. 실제 엔진 펌프 보면 우리 펌프에 엔진 보면 현대자동차 그 마크가 찍혀있는 엔진 사용해요. 그러니까 실제 자동차 우리 디젤 엔진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엔진을,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전기 자동차, 이거 디젤 자동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가 수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수조.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죠? 예? 가압 수조. 갑자기. 여기에서 보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고가수조하고 가압수조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죠. 가압수조는 그 가스통을 옆에다 붙여놔가지고 그 가스통에서 나가는 가스의 힘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물탱크에다 가스통 붙여가지고 가스의 힘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압력수조는 컴프레스, 자동차 바람 넣는 컴프레스를 붙여놔가지고 그 컴프레스에서 밀어내는 그 공기 힘으로 물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가수조는 옥상에다가 수조 만들어 놓고 낙차 힘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전기를 안 쓰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전기를 안 써서 이것은 신뢰도가 높다라고. 소방시설에서 신뢰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설비가 화재 상황에서
기대했던 동작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가 신뢰도입니다. 근데 그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설비가 단순하다. 단순. 또 전기 의존성을 갖지 않는 것. 또 신뢰도가 높다고. 단순하다는 다시 말하면 원시적이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신뢰도에서 단순 원시적이고 전기 의존성이 낮을 때 신뢰도 높다는 말을 해서 신뢰도가 높은 설비에 대해서는 설비를 추구를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신뢰도 컴플렉스에서 좀 벗어날 때도 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뭐 자동화된 설비들, 그런 기술들, 로봇이라든지 첨단 또 제어 기술들이 엄청 발전을 했잖아요. 그걸 계속 우리가 신뢰도의 어떤 문제로 소방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를 그걸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계속 한계에 도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저희 시골은 그렇게 큰 부자 동네는 아니어서 논이 한 100마직이 있던 분이 우리 그 옆마을에 되게 부자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부자니까 저희 시골이 이제 광주에서 멀지 않거든요. 전라도 광주에서. 근데 걸어가려고 하면은 한 5시간, 6시간은 걸려요. 근데 그분은 항상 광주를 걸어가셨어요. 자동차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첨단 기술을 신뢰도 때문에 외면할 거냐, 제어 기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이제 거기에 대한 극복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야기도 혹시 이제 나중에 우리 답안 같은 데서 나의 어떤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펌프에 이 정도로 아시고요. 펌프에 있어서는 펌프를 제어하고 펌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하는 제어반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동력 제어반이요. 감시 제어반. 동력 제어반은 그냥 스위치가 온, 오프. 스위치를 껐다 켜면 스위치가 있는, 전기 스위치가 있는 파넬이라 보시면 되고요. 감시 제어반은 우리 그 모니터도 있고 제대로 된 관제 시스템, 일종의 관제 시스템인데 감시 제어반에서 동력 제어반으로 신호를 보내고요. 동력을 펌프를 껐다 킬라면 동력 제어반에서는 펌프에 모터로 해서 모터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감시 제어반에서는 어떤 감시를 하고 제어를 해요. 설비를 감시하고 제어를 한다. 동력 제어반은 그야말로 동력만, 전기 동력, 모터 동력만 전기를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모터 동력만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감시 제어반에서 동력 제어반을 컨트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력 제어반에 의해서 모터가 컨트롤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제 시스템, 일종의 관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를 관제하는, 우리가 소방 설비를 관제하는 시스템은 꼭 그 수계 설비만 관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모니터링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설비, 기타 다른 설비들, 뭐 가스계 설비들, 모든 설비를 통합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시 제어반,
수계 쪽에는 이렇게 감시 제어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쪽에는 수신반이 수신기가 있어요. 수신기. 이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지기나 발신기로부터 화재 신호를 수신한다는 거거든요. 그 수신 신호를 받아서 이제 제어를 경고 쪽으로 신호도 보내고 하는 제어라는 게 수신기. 이 두 개를 그냥 같은 하나의 장치로 구현을 합니다. 그것을 복합형 수신기라고 우리가 하죠. 복합형 수신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합형 수신기를 사용하고요. 감시 제어관 플러스 수신기 기능. 자, 근데 수신기를 둬야 될 설치 장소의 기준은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요. 근데 감시 제어반은 상당히 이 장소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더 수신기 쪽. 수신기는 그냥 보는 거라고 본다면 감시 제어는 직접 펌프 같은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서 확인하고 제어도 하고 해야 돼서 소방대가 이 소방 설비는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동을 해주는 거거든요. 소방대가 도착을 딱 했었을 때 장악을 하고 맨 먼저 장악을 해야 되는 것이 감시 제어관. 이걸 장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즉 화재로부터 안전하려면 뭐가 돼 있어요? 방화구역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테일하게 오늘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펌프는 지난 시간에 펌프에 대해서 상사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펌프에 우리가 상사법칙을 알아야 되는 것은 펌프의 어떤 성능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사법칙을 활용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사법칙을 알아야 돼요. 회전수를 바꾸면은 뭐가 어떻게 바뀌더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거 가지고 유량이 얼마 바뀔지, 양정이 얼마 바뀔지 그런 것들 알면 내가 원하는 유량, 양정을 얻기 위해서 회전수나 주로 회전수죠. 임펠러 날개보다 회전수를 변경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펌프를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이 펌프야, 이 펌프. A 펌프와 B 펌프를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A 펌프, B 펌프. 크기도 틀리고 형상도 틀린데 비교를 해 보려니까 뭔가 아주 공정한 상태에서 비교를 해 보고 싶어요. 조건을 공정하게. 그래서 단위 유량과 운전 유량, 단위 유량, 단위 양정으로 운전하는 단위 유량 그냥 여기서 1리터 퍼 민, 1리터 퍼 민으로 운전하고 단위 양정 1미터로 양정은 그냥 미터로 운전을 하는 A 펌프와 상사한 가상의 펌프, B 펌프와 상사한 가상의 펌프를 우리가 이 상사법칙을 이용하면 이걸 유량과 양정을 이걸로 운전하는 가상의 펌프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걸 A-, B-. 그럼 이건 똑같이 A-나 B- 다 유량과 양정이 같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A는 닮았으니까, A-는 닮았으니까, B-는 B를 닮았으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A, B를 비교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이것의 속도, 회전 속도를 비속도라고 합니다.
이것의 비속도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비속도가 크면 펌프가 어떻다, 비속도가 작으면 어떻다 라고 해서 우리가 비속도가 큰 걸 사용해야 될 건가 작은 걸 사용해야 될 건가, 그런 펌프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파악을 해서 전략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소방전 비속도가 작은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왜 비속도가 작은 게 좋으냐 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들 비속도에 대한 개념, 비속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 3, 4법칙을 이해함으로써는 비속도도 같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펌프의 성능을 우리는 조정한다. 성능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나? 유량과 양정을 우리는, 유량 곱하기 양정은 성능이라고. 하면 단위는 와트가 나옵니다. 유량과 양정의 기본 단위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와트가 나와요. 우리 이제 그래서 펌프의 성능이라고 해서 전동기가 몇 와트짜리 있잖아요. 몇 와트짜리 전동기를 썼더니 펌프가 몇 와트 나왔다. 유량과 양정이. 그걸 이제 효율이라고 이야기를 또 한다고 그랬어요. 효율. 그러면 이 성능을 우리는 펌프가 가진 유량과 양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성능을 한번 시험을 해봐야 돼요. 자, 아까 성능 유량과 양정을 하면 와트가 나온다 했는데 입력 대비 아웃풋을 효율이라고 하는데, 근데 유량을 얼마로 했을 때 양정을 얼마로 했을 때 어떤 조합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이 나오느냐, 효율이 가장 크게 나오느냐, 그게 이제 전격 유량과 양정이 됩니다. 그럴 때. 자, 펌프를 사다가 설치했는데 과연 제조사에서 말했던 전격 유량과 양정이 나오는지 시험해봐야 되잖아요. 또 법적으로 요구하는 몇 개의 성능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 운전 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 최저 운전이라는 것은 실제 토출 펌프가 나가는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닫아버린 상태에서 펌프를 돌렸을 때 얼마만큼 압력이 올라갈 거냐 이제 하는 게 이제 최저 운전이고요. 그래서 이 성능 시험을 해야 됩니다. 성능 시험을 하려면 개통에서 물을 쏟아내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렇게 어떤 건축물에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물을 쏟아내면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배관 하나, 성능 시험할 배관을 빼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배관을 여기 배관을 닫아놓으면 개폐 밸브에서 닫아놔요. 아니 열어놔요. 평상시에 열어놓고 이쪽을 이 성능시험 배관을 닫아놓습니다. 성능시험할 배관은 여기는 오픈, 여기는 클로즈 해놓으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흐름이 가겠지만 시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닫고 이걸 오픈한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하면 되겠죠. 그럼 물이 이쪽으로 쏟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성능시험 배관을 내가지고 이 성능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시험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구체적인 것을 이제 아시면 되고, 여기 이제 배관상에 펌프에서 펌프를 떠나서 물을 보내는 배관상에는 항상 바로 화재가 나서 여기에 여기가 소화전이다. 소화전을 딱 열었을 때 바로 물이, 소화전 같은 경우 물이 얼마나 더 0.17 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 압력이 나가주려면 항상 물이 팡팡에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여기에 어떤 식으로 누수가 있다거나 배관상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채워줘야 되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압 펌프라고 하는 건 또 펌프 하나를 이렇게 충압 펌프, 압력을 보충해주는 펌프를 같이 배관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건 작은 펌프. 그래서 평상시에 이 수시로 압력이 떨어지면 이 펌프가 돌아가지고 배관상에 압력을 보충을 해줍니다. 중압 펌프를 하는데, 자, 배관 계통에, 이 계통에 압력을 감지해서 압력이 떨어지거나 아니 펌프가 돌아가지고 압력이 충분해졌어. 압력이 충분했을 때, 도달했을 때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신호를 보내서 제어를 해야 되네.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서 제어를 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뭔가 하나 이게. 자, 신호를 보내서 제어하는 것은 우리가 스위치라고, 스위치. 전기 스위치들이 누르면 온, 오프 해가지고 뭐 전기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걸 스위치라고 합니다. 스위치. 그 압력을 감지하는 게 압력 스위치에 일종의 압력 스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압력 스위치. 압력 스위치에서 그걸 합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는 하이드로릭 프레스 이 앞에 뭐만 있어요 아무튼. 근데 하이드로릭 프레스 스위치를 이 하이드로릭은 어떤 이 수리라고 하는데요. 수리 물의 이치 우리가 물리 뭐 할 때 그럴 때 수리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압력 스위치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참 기가 막히네. 수압 개폐장치라고 했어요. 개폐장치, 스위치를 개폐장치라고. 그 이제 우리가 전기 회로를 꺼져져 있는 회로를 딱 그 스위치가 붙이면은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호 안 통하게 하려면 딱 끊어버리고 회로를. 그래서 개폐라는 회로를 열고 닫고 하는 스위치를 한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개폐장치라고. 아무튼 번역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기동한다 해서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여기 압력 스위치는.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는 이쪽에서 배관을 빼가지고 물통에 큰 통에다가 연결해 놓고 통에도 같이 물이 차 있어서 여기에 이제 압력 여기 물이 이 배관에 압력이 올라가면 여기 위에 물도 이렇게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 공기 압력이 변할 거잖아요. 그 압력을 감지하는 게 이제 압력 챔버 방식 큰 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식 압력 스위치 그냥 전자식 압력 스위치 또 브로동관이라고 해서 어떤 기계 압력에 대해서 어떤 그 물리적으로 이 대응을 하는 그 브로동관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 그 기계식 압력 스위치 이런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로 사용을 하고요. NFPA 여기는 NFPA 걸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NFPA 기준 NFPA에서는 압력 스위치를 자 펌프마다 설치하다 이 배관상이 아니라 펌프마다 압력 스위치를 설치하는데 별도의 배관을 하나 빼가지고 이쪽에다 압력 스위치를 달아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NFPA고 근데 여기에 보면 체크밸브 2개를 그 사이에 연결을 하도록 있어요. 자, 체크밸브라고 하는 것은 배관의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흐르게 하는 게 체크밸브잖아요. 자, 배관상에 체크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 체크밸브 모양은 일종의 이 디스크예요. 디스크. 이쪽 걸림새가 있어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갈 때는 디스크가 이렇게 이제 들려지고 근데 이쪽에서 흐를 때는 디스크가 안 들려지니까 한쪽 방향으로 흐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걸림새가 이렇게 있으면 자 물은 이쪽으로만 흐를 거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자 이쪽 메인 배관이에요. 메인 배관.
주배관. 여기 압력 스위치가 달려있다. 그런데 여기 이만한 작은 오리피스를 뚫어놔요. 오리피스를. 자, 메인 배관에 물이 빠져가지고 누수가 있어서 배관 압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체크밸브가 들리면서 이쪽에 있는 물도 쏙 이쪽으로 가겠죠. 가니까 압력 스위치가 이쪽에 압력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메인 배관 쪽에 물이 펌프가 뭐 잘못 돌아가지고 물이 이제 막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쪽으로도 물이 이제 밀려오겠죠. 그 압력이. 그런데 여기 구멍이 조그만해요. 그래서 물이 많이 못 와. 오리피스가 구멍이 조그만. 여기는 이 디스크는 안 열리잖아요. 체크밸브니까 구멍으로만 물이 온다. 여기서 나갈 때 디스크가 열리면서 나가니까 많이 나가죠. 그래서 이런 구조예요. 이제 NFP 이런 구조의 배관에 체크밸브 2개, 오리피스가 있는 체크밸브 2개를 달아요. 왜 그러느냐? 자, 아까 했을 때 물이 이제 이쪽에 빠졌을 때는 이쪽에 좀 압력이 높은 이쪽 물이 쫙 가면서 이게 열리면서 신속하게 가서 이쪽 전체적인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압력 스위치가 감지할 수 있게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이 그러면 신속하게 펌프를 기동을 시키겠죠. 신속하게 펌프를 기동시키고. 근데 펌프가 기동돼 압력이 높아졌어. 근데 높아졌을 때는 이 펌프를 정지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천천히 물이 밀려 들어와요. 이 압력 스위치가 천천히 그 압력을 받아. 그러니까 완만한 정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요. 설비는 일단 펌프가 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도는 것을 빨리 돌게 하고 정지는 천천히. 정지는 그런 NFP의 방식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펌프의 이상현상 3가지. 수결현상, 그 다음에 공동현상. 우리가 공동화, 도심 공동화, 도심에 이게 구멍 뚫리는, 사람이 안 사는 구멍 뚫리는 도심 공동화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포를 이야기하는 공동화, 캐비테이션이라고 하죠. 캐비테이션. 물속에 기포가 있으면 펌프 회전수가 뭐 1500rpm, 2000rpm, 분당 1500번, 2000번 돌면 엄청 빠르잖아요. 그게 이제 기포가 계속 깨지는 그 자체 펌프를 손상을 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캐비테이션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포화 증기압 이야기 잠깐 했어요. 포화 증기압의 개념을 좀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포화 증기압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연소음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압력이 떨어지면 이 증기가 발생을 해요. 포화 증기압 이하로 떨어지면. 그래서 포화 증기압 이하로 여기 들어오는 물의 압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징 또는 맥동. 맥박이 뛰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맥박은 툭툭 뛰잖아요. 펌프가 쫙 도는 게 아니라 푹푹 이게요. 일정하지 않게 운전하는 거. 서징도 마찬가지죠. 고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서징이라는. 서징하면 서지 전류 생각이 나고, 서지 전류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게 서지 보호장치 SPD이고, 서지 전류는 주로 이 낙뢰에 의해서 서지 전류 같은 것들이 또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필요의 설비를 구성을 할 때 하나의 보호장치로서 SPD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게 또 서지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소방 펌프는 원심 펌프를 주로 쓰는데 거기에서는 서징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이 송풍기 쪽에서 서징은 많이 발생합니다. 자, 송풍기는 압축성 유체잖아요. 공기니까 압축이 돼요. 그러니까
송풍기에서 밀어내면 그게 바로 유체에 전달되고 그대로 정직하게 이렇게 되질 않아요. 압축됐다가 또 그게 탁 밀려갔다가 그런 불안정성이 있다. 근데 물은 압축성이기 때문에 밀면 밀대로 그대로 나가니까 그런 이런 서징 현상이 송펌프 쪽에서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배관 이제 이게 펌프를 받고 여기서 이제 배관. 자, 배관은 일반적으로 강관을 씁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관은 타입으로 말하는 거. 강은 철에다가 탄소철 한가 강이라고 해요. 거기다 더 좋은 것은 이제 니켈 이런 것들 해서 스테인리스 강과 하면 니켈하고 크롬? 예, 니켈 크롬 넣으면 이제 그게 스테인리스 강과예요. 크롬, 니켈 크롬을 다 넣으면 더 좋고 그 중에 하나가 니켈만 넣었던가 크롬만 넣었던가 그 부분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넣으면 좀 덜 좋고 그래서 좀 덜 좋으면 400개의 스테인리스 관관, 좋으면 그것은 300개의 스테인리스 관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강관도 탄소 강관, 철에다 탄소를 한 그런 강관이 있고 스테인리스 강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PVC라고 해서 PVC인데 염소를 집어넣어서 염화 반응을 이렇게 하죠. 물성을 되게 좋게 해서 LOI를 한 60으로 이상으로 맞춰서 이렇게 불에 그래도 좀 그 어떤 저항성을 갖는 배관이 CPVC 배관인데 저항성을 가졌다 하지 그 자체가 뭐 강관처럼 화염에 안전한 건 아니죠. PVC니까 그래도. 그래서 CPVC 배관은 어디에 묻거나 이게 매설하거나 화염에 직접 노출 안 돼요. 아니면 천장과 반자 사이에 불연 준불연으로 되어 있는 천장 반자 사이에 넣는데 그것도 습식으로 안에 물이 채워진 상태로 지하에 묻거나 또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속에 피트라든지 그런 속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지하 반자 아니 천장 반자 불연 준불연 거기에 이제 습식으로 가거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공동주택 화재안전 성능 기준이 나오면서 그 CPVC를 공동주택 화장실 안에 CPVC 써도 되지 않느냐. 화장실 안에 천장과 반자 사이에 화장실 별로 화재 위험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천장 반자를 불연 준불연으로 꼭 해야 되느냐. 반자를.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반자를 불연 준불연 없이 그냥 그 안에 CPVC를 습식으로 넣을 수 있게끔 화재안전 성능 기준이 좀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CPVC에 대해서 현실화된 거죠. 반자 사이에는 그렇게 해라라고. 예. 그 배관이 있고, 자 배관을 이제 연결하는 방법들, 배관을 쭉 연결하는 방법들, 배관 연결하는 방법들은 나사로 연결하기도 하고, 또 용접을 하기도 하고, 또 플랜지라고 하는 걸로 하기도 하고 또 하나 뭐가 있죠? 그루브 조인트로 하는 방법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배관을 지지하는 방법 행거로 줄로 매달아서 배관을 뭐 지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천장으로 가면 줄로 매다는 방법도 있고 뭐 서포트라고 해서 이렇게 받치고 하는 것도 이 배관의 지지 방법이 우리 다 이렇게 매다는 방법을 써죠. 근데 어쨌든 배관의 다양한 어떤 지지 방법도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관에서 중요한 게 부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식의 메커니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특히 정기적으로 부식을 방지하는 게 전기 방식이라고 하면 전기 방식이 아니라 전기 어떤 하는 방법, 메소드 방식이 아니라 방식, 부식을 방지하는데 전기 방식 방법이 있는데 부식은 이 안에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약간 전기적으로 이 차이가 있을 때 한쪽에 전기적인 어떤 플러스 값이 좀 높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높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부식이 발생하는데 전기 방식은 여기에다 외부에
더 큰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걸 결합을 하면 이건 다 플러스, 여기에 비하면 다 플러스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 안에 있는 그 전위차가 외부에 있는 그 큰 전위차에 의해서 이게 무시돼버리는 게 이제 그게 전기 방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기 방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부식에서는 전기 방식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관을 이제 우리가 누수가 있는지 배관 공사가 끝나면 물을 채워놓고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압 시험이라고 하고요. 근데 건식 설비, 배관을 비워둔 상태로 설비를 유지해야 되는 건식 설비를 동절기에는 건식 설비에 물을 채워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거기는 동파 우려 때문에 비워놓은 설비이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공기압 시험을 공기를 대신 집어넣어서 압력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공기압 시험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기준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 밸브들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배관 기통은. 기본적으로 배관은 여기까지 가는 개통상에, 물을 공급해주는 개통상의 배관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이런 개폐 밸브도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높은 압력으로 물을 가해놨던 게 밑으로 쑥 빠지지 않게 체크 밸브, 이쪽으로 흐르게 하는 체크 밸브가 달려 있는데, 이거 체크 밸브를 교체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또 개폐 밸브가 필요할 거라고. 여기에 보면 이물질보다 톡 떨어져 있는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게 달려 있어요. 이것도 교체하려면 여기에 개폐 밸브를 닫고 해야지. 안 그러면 물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배관에 있는 거. 그래서 중간중간 개폐 밸브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개폐 밸브들이 항상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이 감시 제어관에서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감시 제어관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걸 우리가 템퍼 스위치라고 해요. 개폐 밸브에서 항상 개폐되어 있어요. 개통상에 있는 개폐 밸브는 다 템퍼 스위치가 달려요. 템퍼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뭔가 잘못 만지는 걸 템퍼라고 해요. 잘못 만져서 이걸 개폐 밸브를 닫아놓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 템퍼 스위치를 달아놓고요. 혹시 잘못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이런 이제 열고 닫는 밸브들도 있고, 또 유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 물이 흐르는 것 자체를 방향을 바꿔준다거나, 앵글 밸브는 방향을 이렇게 각도를 바꿔줘. 앵글 밸브라든가 T 분기를 통한 어떤 거라든지 유수 제어하는데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 특히 여기 성능 시험을 할 때 나중에 보면 유량을 조절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유량 조절 밸브들이야. 그 유수를 조절하는 밸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들도 있어요. 압력을 낮춰주거나 높여줘야 되는 밸브들. 그건 압력 제어 밸브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건물에 보면 건물이 높잖아요. 자, 펌프에서 높을 때 이쪽에 이게 만약 한 20층 되는 건물이었는데, 20층 되는 건물이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아까 0.17메가파스칼이 나오려면 20층의 낙차를 극복하고 여기 배관 마찰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펌프에서 한 2메가파스칼 정도를 보냈다고 해볼게요. 펌프에서 물을 2메가파스칼을 보내면, 자, 한 1층 쪽에서는 거의 낙차도 없고 마찰도 안 생기니까 1층 쪽에는 거의 한 1.99메가파스칼 정도로 1층 쪽에는 이 물이 공급될 거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은 설비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고압이니까. 그리고 방사되는 게 여기 0.17에서 0.7메가파스칼인가? 아마 이 최대치를 넘어서요. 넘어서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방수 패턴이라든지 또 사람이 핸들링하고 이 물을 쏴야 되는데 너무 세가지고 못 싼다든지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압력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압력을 낮추는 가마 밸브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해서 압력을 낮춰준다든지 하는 그런 어쨌든 이 압력을 조절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압력 조절 밸브들이 있습니다. 자, 배관의 이제 내진에 대해서는 내진은 대체로 내진에 대한 걸 어려워.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내진하고 그 재열 쪽을 좀 많이 어려워하셔요. 근데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숲을 보시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재현 같은 경우도 급기구 설치 위치 막 이런 것들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해서 보다 보면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걸 못 보게 돼서 큰 그림에서 들어가면 그렇게 이제 그 그림을 잡고 들어가시면 어떤 부분은 내가 버리면 되는 거고 크게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것만 알면 구조만 아시면 자 내진도 그래요. 내진을 일단 내진을 해야 되는 내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 설비별 소방 설비별 내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수조, 펌프, 가압 송수 장치, 그 다음에 배관, 제어반, 이 정도죠? 이거예요. 각각 기준을 아시면 됩니다. 몇 줄씩 안 돼. 이게 좀 많죠. 이게 많고요. 자. 내진을 하는데 설비에 대한 내진을 하는데 뭘 사용해서 내진하느냐. 뭘 사용해서 수조를 하려면 펌프 같은 걸 하려면 앙카볼트라고 하는 걸 단단히 박아야 되거든요. 앵커볼트는 어떤 앵커볼트를 써야 되느냐. 자, 배관을 하려면 배관에 지진 분리이용. 지진 분리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진 장비별, 장치 별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지진 분리 이음이라고 하는 거, 지진 분리 장치라고 하는 거, 흔들림 방지 버팀대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것과 이것을 분리 안 하시고 이건 내진 장치에 대한 기준이다. 이건 소방 설비에 대한 기준이다를 분리 안 하시고 보시면 막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뭐가 이게 내진은 크게 커갖고 이게 여기서 또 나오고 저기서 또 나오냐면 이제 그래. 거기다가 이제 내진 대상 행정적인 것들이죠. 어디에 내진 어떤 해야 되냐. 내진 대상은 뭐예요? 내진을 해야 되는 건물에 들어가는 소방 설비가 내진 대상이에요. 내진을 해야 되는 건물은 구조 안전을 확인을 받아야 되는 데서요. 확인돼서요. 구조 안전. 그래서 구조 안전 확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데가 내진 대상이다. 기타 이제 기타 등도 내진의 개념에서 내진, 면진, 재진이라고 하는 개념 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내진 용어, 세장비라고 하는 내진에 사용하는 게 수평력,
또 상세 배관 한 이 정도 내진 용어 정도 하시면 크게 내진도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